자, 우리 원의 방정식의 마지막 부분인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접선의 방정식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뒤쪽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미적분이라든지 아니면 수학 2에서도 또 다루게 될 거니까 여기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좀 잘 정리를 해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책에 나와져 있는 거는 기울기가 먼저 주어져 있고 원 위에 있는 점, 그 다음에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접선의 방정식을 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맨 먼저 첫 번째는 접점이 주어질 때. 접점이 주어질 때를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울기. 두 번째에서는 기울기가 이거 잠깐만요.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두 번째에서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 다음에 접점이 아닌 점이 주어질 때.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 접선의 방정식은 결국 뭐에 관련되어 있는 거지? 접선의 방정식은 결국은 직선인 거야. 결국 직선에 해당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직선을 할 때 기울기와 점을 알면 구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접점이 주어졌으니까 어떤 점 하나가 주어지면 또 다른 힌트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구할 수 있는 건데, 그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접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위치 관계에서 접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라는 힌트가 하나 주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힌트 두 개가 필요한데, 그 힌트 하나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이런 힌트가 하나 주어진 거고, 그래서 나머지 힌트가 접점이 주어졌을 때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었을 때 구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접점이 아닌 점이 주어졌을 때 구할 수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을 딱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접점이 주어질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 접점이 주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쉽다, 이렇게 딱 그냥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 접점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선생님이 결론부터만 얘기를 할게요. 자, 쉽다라는 거는 자, 접점이 이렇게 x1하고 y1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결국 이 접점은 원에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 접점은 원에 대입을 하는 건데, 자, 우리 결국 대입을 해서 이런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원리는 좀 이따가 선생님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자, 이거는 약간 대입을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대입을 이용을 하는 건데 바로 어떻게 대입할 거냐? 자, 이 x제곱을 x 곱하기 x로 분리하고 y 곱하기 y로 분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한쪽에다가 x1, 여기 이 접점을 대입을 해가지고 얘가 바로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 된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일단 기억을 딱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원리는 선생님이 잠시 뒤에 좀 설명을 좀 해줄 테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대입을 통해서,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숫자로 바뀔 테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원의 직선의 방정식 형태가 좀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접점이 주어지면 그냥 대입을 통해서 그냥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응용일 되면 예를 들어서 x-a의 제곱 그리고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녀석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얘도 x-a, x-a 그리고 여기도 y-b, y-b 또 쪼개서 한쪽에다만 접점에 x, y를 대입을 해준다. 그래서 얘는 x1-a, x-a 그리고 y1-b 그리고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이 녀석을 잘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는 x, y에 관한 1차식이 주어져 있고 이렇게 는 0이다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으면 뭐 그런 또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형이 나오면 어차피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서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곱은 다 가로 곱하기 가로, 가로 곱하기 가로를 해서 한쪽에다만 대입해서 직선을 만든다. 이렇게 약간 대입을 응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기울기가 주어진다 이러면 여러분들 좀 이렇게 기억을 좀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공식을 이용할 수 있고 공식이 있구나. 자, 이렇게 좀 하나 기억을 좀 해 주세요. 알겠죠? 뭔가 공식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 이건 뭐였냐면 이것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자, y는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미 알려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n만 알면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여기에서 잘 보시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결국 이거를 이용을 할 거야. 접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자, 이거 가지고 웬만한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자, 그래 얘도 잘 보시면 자, 원의 중심 그냥 우리 0,0 가지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는 mx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여서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하면 여기가 n만 남고 r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절대값 n이 r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n이 뿔마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m은 이미 숫자로 주어질 거야. 알겠죠? 우리는 이 기울기가 주어졌다라는 얘기는 m 값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y는 mx 뿔마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공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자, 이거를 만약에 공식으로 적용을 할 때는 자, 이 공식은 뭐였냐면 원의 중심이 0,0이었을 때 0,0이었을 때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만약에 원의 중심이 만약에 a, b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자, 여기 있는 이 중심이 0,0이었을 때 얘가 됐으면 자, a, b로 가면은 이거 똑같이 평행 이동하게 될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뀌면 되냐면 여기가 y-b로 하고 m x-a 자, 이런 형태로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 이 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 값은 변하지 않는데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 가로 이렇게 가로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원의 중심은 0,0이었을 때의 공식. 그 다음에 이거는 원의 중심이 A, B였었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자, 이것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울기가 주어질 때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공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공식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는 원리대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이거 그냥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나오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두 개 다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접점이 아닌 점이 주어질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접점을 구해가지고, 자, 1번 방법으로 문제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은 이게 뭐냐면,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자, 우리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자, 우리 이 접선도 결국 직선이니까, 우리 직선 하면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기울기와 점을 알면 우리가 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우리 기울기는 모르고, 지나는 점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2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y는 m, x-1 플러스 2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은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n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 주시고, 자, 기울기 모르니까 m 놓고 점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미지수 m 하나짜리가 있는 이런 직선이 나올 거고, 여기에 중심, 예를 들어서 뭐 중심이라고 할까, 중심이 뭐 예를 들어서 0,0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뭐 예를 들어서 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m의 값을 구하게 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건데, 어쨌든 얘가 제일 좀 까다롭고 약간 공식을 이용하기도 좀 애매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 문제에다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자, 선생님이 접선의 방정식 지금 책에 나와져 있는 순서를 좀 뭔가 바꿨잖아. 이 바꿨던 이유는, 자, 여기 접점이 주어졌을 때 여기는 1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1, 2-2 이렇게 썼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랑 접점이 아닌 점이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접선이 두 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봐봐요. 여기도 뿔마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일정하게 m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접점이 아닌 점이 주어져 있었을 때도 우리가 접선을 찾아보면 접선은 반드시 두 개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이걸로 했었을 때 m 값이 한 개가 나와요. m 값이 만약에 한 개가 나온다면 어떤 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이 기울기가 이렇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직선은 바로 x는 직선이라는 녀석이 하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뭐 이따가 예제 문제 통해서 한번 알려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만약에 1,2고 반지름이 반지름이 2짜리야. 근데 여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1, 얼마에 대해서 뭐 한 마이너스 9라고 할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접선을 구하게 되면 어때요? 자, 여기에서 잘 보면 여기 있는 이 좌표가 x가 마이너스 1 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m 값은 한 개밖에 안 나와. m 값 3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자, 이거 이 x는 그래프는 함수 형태로는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m 값이 하나가 나오면 x는 이라는 직선, 즉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도 하나 나오게 된다. 이거 하나를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제 문제를 풀고 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접점이 아닌 점이 주어질 때랑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일단 직선이 두 개가 나오게 된다. 무조건 두 개가 나와야 된다. 일단 이거 하나를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서 접점이 주어질 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우리가 교과서에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설명을 좀 하고 개념 정리를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뭐 여기 했는데 이제 개념 설명을 지금 여기서 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주의 깊게 뭐 안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문제를 풀 때 쉽게 문제를 푸는데 이런 증명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보면 여기 이렇게 접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접점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 직선을 구할 때 기본적인 생각은 자,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x1, y1이다. 그래서 나는 직선을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볼 거거든. 자, 그런데 여기는 이 녀석의 기울기는 이 OP의 수직이니까 OP 기울기를 구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OP의 기울기가 여기에 0,0이었으니까 기울기는 x1분의 y1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y1분의 x1이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이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직선을 만들면 여기서는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할게요. y는 마이너스 y1 x1 해서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좀 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양변 그냥 좀 정리를 봤더니 양변에 y1을 곱했어요. 자, y1을 곱해가지고 잘 정리를 해서 x하고 y가 있는 거는 좌변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x1과 y 즉 숫자로만 주어져 있는 거를 우변으로 넘기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 있는 이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이거를 원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게 됐지. 자, 이 식을 여기에다가 얘가 결국 r제곱이다로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그냥 활용할 때 써먹는 방법은 x제곱 더하기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 위에 있는 접점이 y 이렇게 있었다면 얘를 x 곱하기 x, y 곱하기 y로 쪼개서 한쪽에다만 x1, y1을 대입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문제 풀 때 아주 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알 테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얘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그냥 쪼개서 x제곱이면 쪼개서 한쪽에다만 접점의 x좌표, y좌표를 대입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또 기울기도 이제 한번 잘 보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선생님이 이제 책에다가 좀 정리하는 포인트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잘 보면, 자,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이거 외웠었죠. 그치? 아까 선생님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까 설명을 했었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로를 쳐놓으세요. 가로. 자, 이거는 뭐야? 자, 여기서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자, 어떤 원에 접하는 거냐면, 원의 중심이 0,0에 접하는, 0에 접하고 반지름이 r인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는 원의 중심이 꼭 0,0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원의 중심이 A, B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바꿔줘서 기억하시면 되냐면 y-b 그리고 m하고 x-a 뿔마 r에 m제곱 더하기 1. 자,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자, 이게 바로 중심이 A, B인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하나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암기를 할 때 여기 r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지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확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이게 기본이 되는 생각이니까 아예 밑에다가 좀 하나 좀 적어 놓읍시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그러니까 이게 접선의 개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알겠죠? 약간 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 문제 적용하는 거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니까 꼭 포기하지 않고 접선의 방정식 엄청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접점이 주어져 있는 유형,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유형, 그리고 접점이 아닌 점. 접점이 아닌 점.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서 이 두 개는 그러니까 반드시 접선이 두 개가 존재한다. 얘는 접선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까지도 정리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수예제 17번을 통해서 이제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여기서 기울기가 주어졌다 이러면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라고 했었죠? 자, 기울기가 주어지면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자, 공식은 아까 y는 mx 뿔마 r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 자, 이렇게 했어요. 이게 공식이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문제를 풀려면 암기 문제 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원의 중심이 어떻게 된 거라고? 원의 중심이 0,0짜리인 거. 알겠지?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잘 보면 뭐 원의 중심이 실제 0,0이고 반지름이 2짜리인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는 m은 2다. 자, 이 녀석과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기울기는 2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제곱하면 5다. 네, 이렇게 바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이제 다른 풀이로 문제를 보자면 다른 풀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 자, 이렇게 중심, 접선 사이 거리. 자, 이 내용으로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의 중심은 0,0이고
자, 접선의 방정식을 하나 적어줘야 되겠지. 근데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얘는 저 직선과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저 직선은 y는 2x 플러스 3과 평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평행이 되면은 기울기만 같은 거니까 2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놔야 되겠지.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n는 0. 자, 점과 직선 사이, 접선도 직선이니까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은 2다. 자, 이걸 가지고 루트 2의 제곱, 1의 제곱 대입하면 n는 2. 그래서 절대값 n은 2루트 5가 나와서 n은 뿔마 2루트 5. 자, 그래서 우리가 이 n의 값을 구했잖아. 그래서 이 n의 값을 구했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접선은 2x 뿔마 2루트 5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어떤 개념, 접선의 개념인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이 개념을 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가로로 적어 놓으라고 한 이거 좀 기억하라고 했었지. 자, 중심점 적고 접선 적어 놓고 반지름 적어 놓은 다음에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도 된다. 그런데 공식으로 할 거면 자, 여기는 이 부분만 암기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암기하셔서 그냥 문제를 풀어도 되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95번을 보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 공식으로 문제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공식하면 우리는 y는 mx. 자, 이렇게 공식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실제 적고 그 다음에 r하고 m이 얼마였는지 그냥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이거는 원의 중심이 0,0이었을 때 사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의 중심 0,0, 그 다음에 반지름은 3이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기울기를 할 때 기울기가 m이긴 한데, 자, 여기서 문제 좀 잘 봐야지. 얘와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얘랑 수직이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기울기는 3분의 1이 돼야 되겠죠. 3분의 1이 돼야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m은 3분의 1이 됐던 거야. 그래서 공식으로 적용해 보면 y는 3분의 1 x 뿔마 3 루트 9분의 1 하면 여기가 9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루트 9분의 10은 3분의 루트 10이었으니까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y는 3분의 1 x 뿔마 3 약분되면 루트 10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이거를 공식 말고 어떤 개념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면, 자, 우리는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이거를 자꾸 말로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중심 0,0, 자, 접선, 아까 얘기했었을 때 기울기가 3분의 1짜리면 y는 3분의 1 x 뭐 플러스 n 이렇게 될 건데, 접선의 방정식은 양변에 3 곱하면 x 마이너스 3y 플러스 3n은 0 이렇게 만들고 반지름은 3. 그래서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라는 개념을 이용을 하면 1의 제곱, 3의 제곱 대입하면 3n은 3. 그래서 3n은 3루트 10이 돼가지고 우리가 3n이 뿔마 3루트 10. 그래서 n은 뿔마 루트 10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 값이 y는 3분의 1 x 뿔마 루트 10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396번을
보면 396번에서는 자, 원의 중심이 이제 0,0이 아닌 거지. 자, 그래서 얘도 만약에 공식으로 문제를 풀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까도 y는 mx 뿔마 r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될 건데, 자, 여기 이거는 원의 중심이 0,0이었으니까 얘가 중심이 a, b로 바뀌면 이렇게만 바뀐다라고 하는 것도 해놓으면 되게 편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우리 원의 중심은 1,2가 될 거고 반지름은 3이 될 거고, 자, 기울기는 2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하시면 y-2는 2의 x-1 뿔마 3 루트 m제곱 5다 이렇게 그냥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잘 정리만 했더니 y는 2x 여기 마이너스 2, 근데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 없어질 거고 뿔마 3 루트 5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 자, 내가 만약에 공식으로 하지 않고 어떤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자,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그래서 원의 중심 1,2, 그다음에 접선은, 자, 기울기가 2짜리니까 우리는 y는 2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 반지름은 3, 그래서 2의 제곱, 1의 제곱 대입하면 공교롭게 여기 n이 되네요. 그래서 절대값 n은 3 루트 5가 돼서 n 값은 뿔마 3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면 y는 2x 뿔마 3 루트 5다라고 이렇게 직선이 두 개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필수예제 18번을 볼게요. 자, 필수예제 18번은 원 위에 있는 점. 자, 원 위에 있는 점은, 자, 우리가 접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으니까 여기는 이 2,1을 접점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이거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적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x제곱을 둘로 쪼개요. x제곱을 이렇게 둘로 쪼개서 x 곱하기 x, 그 다음에 y 곱하기 y는 5라고 해서 한쪽 부분에다만 이 접점의 좌표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2,1을 여기에다가만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만 넣으면 끝! 되게 간단하죠.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x 더하기 y 더하기 b라고 했으니까 얘를 2x 더하기 y-5는 0이다라고 바꿔주면 이 값이 a일 거고 이 값이 b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굳이 이 문제에서 지금 풀이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자, 여기 중심점, 자, 여기는 우리가 직선은 기울기하고 점 하나만 알면 되니까 점은 주어져 있으니까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의 기울기하고 수직 조건에 의해서, 자,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기울기가 2고 지나는 점이 2,1이니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얘는 이거는 쪼개서 x제곱을 x 곱하기 x, 그 다음에 y제곱을 y 곱하기 y로 바꿔서 그냥 한쪽에다만 대입한다. 이 개념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좀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97번을 보면, 자, 우리가, 위에 있는 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자, 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일단 접점이겠지. 자, 그래서 접선을 구하라는 내용이 나왔고,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돼 있었는데, 자, 이 부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일단 접선을 구해 놓으면, 그 다음에, 접선을 구해 놓고 그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우리 접선 구하는 방법 쪼개서 한쪽에다만 대입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는 10. 그래서 이거는 x 플러스 3y 더하기 10은 0. 이게 바로 그냥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어렵게 생각 안 하시고요. 그냥 얘를 딱 보고 이 다음에 문제를 보자. 이게 접선이야. 근데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 자, 이걸 뭐라고 그래?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x절편, y절편인 거지. 자, 우리 x절편은 어떻게 구합니까? y가 0일 때 x의 값. 그지? 자, x절편. y가 0일 때. 그래서 y에다가 0을 집어넣고 x를 구하면 x절편은 마이너스 10이 나올 거고요. y절편은 자, x가 0일 때 y의 값이 될 거니까 자, x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을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길이는 항상 양수니까. 그 다음에 높이도 자, 3분의 10이다. 그래서 약분하면 얘는 3분의 50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걸 너무 한꺼번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처럼 그냥 접선 구해놓고 그 다음에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 이건 x절편이구나. 자, 그 다음에 넓이 구하면 되겠구나. 자, 이런 단계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398번 볼게요. 자, 398번처럼 x제곱, y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x-1의 제곱으로 주어져 있고 이렇게 접점이 주어져 있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자,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제곱으로 되어져 있는 거는 쪼개라. x-1, x-1, y 플러스 2, y 플러스 2 하고는 10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다만 4하고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3, 여기는 1. 자,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1 하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11은 0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자꾸 너무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니까 다른 방법도 하나 생각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자, 이 방법은 근데 선생님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하고, 이거 빨리 풀 수 있는 거는 빨리 풀 수 있어야 되겠지. 여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접점이 4,-1이니까 우리는 딱 이 표시를 딱 해주면 자, 나는 여기에 점을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의 기울기가 얼마죠? 이거의 기울기가 4-1에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거의 기울기가 3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얘는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일 거고 지나는 점이 4,-1이니까 y는 마이너스 3 x-4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 식하고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자, 쪼개서 한쪽 부분에다만 대입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발전예제 19번을 볼게요. 발전예제 19번을 보시면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제일 까다로운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약간 공식 적용하기가 애매하고, 이거는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심, 접선, 반지름, 자, 이걸 해놓고 이제 선생님은 그냥 이걸 그냥 문장으로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은 중심, 접선, 반지름 해가지고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이 개념 그냥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자,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잘 좀 뭔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얘가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마이너스 2,4가 여기야. 마이너스 2,4가 여기인데, 자, 여기에 이렇게 접선을 구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원의 중심은 우리가 이거 원의 중심과 반지름 사이의 거리는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이걸 이용할 건데, 원의 중심 0,0이고 자, 접선이 안 나와 있잖아. 우리가 접선, 즉 직선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놓고 지나는 점이 바로 마이너스 2,4다라고 만들면 y는 m x 플러스 2 더하기 4. 그래서 이걸 직선의 방정식 형태꼴로 적어 주시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 더하기 4는 0. 반지름은 2, 이렇게 딱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m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절대값 여기 00 집어넣으면 2m 플러스 4는 반지름이다, 2라고 해서 우리가 2m 플러스 4는 2 m제곱 더하기 1,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4m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16은 4m제곱 더하기 4, 그래서 여기 지워지고요. 16m은 마이너스 12, 그래서 m은 마이너스 4분의 3만 나와요. 그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는 이 그림상 놓고 봤었을 때 접선이 무조건 두 개가 됐잖아. 접선이 무조건 두 개인데 이렇게 m 값이 하나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자, 이거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다른 하나는 x는 방정식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잘 봐봐요. 자, 여기에서 여기가 지금 0,0이고 반지름이 2란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가 이 점은 반지름이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거든. 마이너스 2,0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4가 여기 있을 테니까 얘랑 이렇게 나란하게 직선이 하나 생기고 이 직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야. 근데 이거는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거는 기울기가 구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자, 여기 있는 이 유형은, 접점이 아닌 점이 있는 유형은 기울기, 그러니까 접선은, 즉 직선은 무조건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런데 기울기가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x는 직선이 하나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x는 직선은 되게 간단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잖아. 얘랑 x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다. 그냥 이거 하나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짜리인 아까 뭐였지? x 플러스 2 더하기 4라는 직선. 그래서 즉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6 4분의 10, 이 직선 하나와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 두 개,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약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자면, m 값을 구했는데 m의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라는 얘기는 x는 직선이 생길 거야. 근데 그 x는 직선은 마이너스 2,4면 이렇게 이 그림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냥 x는 마이너스 2다라는 직선이 하나 생기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문제에서는 접점을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이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자, 여기서는 일단 접점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접점을 구해서 접점이 주어졌으면 쉬우니까. 자, 이 접점 좌표를 일단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접점 좌표를 놓고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접점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이 마이너스 2,4를 지나니까 이 직선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되겠지. x1은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접점을 이렇게 문자가 두 개가 있는데 관계식이 쓰여져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접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이 접점을 원에다가 대입을 한 거야. 그래서 원에다가 이 x 자리에 이 좌표 대입하고 y를 대입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y1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y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정리를 해서 봤더니 y1이 0하고 5분의 8이라는 녀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y1 얘가 0이면 자 대입하면 x1은 이렇게 될 거고 5분의 8이면 5분의 6이 나오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이 식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었는데 마이너스 2, 0 집어넣고 그 다음에 5분의 8, 5분의 6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점 좌표를 구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면 자연스럽게 x는 직선도 여러분들이 뭐 생겨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접선도 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약간 좀 숙달이 안 되면 좀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근데 자, 선생님은 그래서 이 방법을 약간 좀 추천을 드렸던 거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거야. 그래서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라는 개념을 이용을 한 거야. 그래서 중심, 그 다음에 접선을 우리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으로 일단 만들어서 놓고 정리를 했더니 아까 m의 값이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이거는 접선이 항상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다른 하나는 x는 직선이 될 거다라는 걸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판별식은 그닥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접점을 구하는 방식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점과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399번을 보시면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원의 중심과 접선, 반지름 루트. 근데 여기서 접선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접선은 직선이니까 기울기 m이고 지나는 점은 3, -1. 그러면 y는 m, x-3, -1. 그래서 얘가 mx y 3m 1은 0. 그래서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에 의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양변 제곱하면 자, 이런 과정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m값은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여기다가 접선을 구하면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면 플러스 6 마이너스 2분의 3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직선의 방정식 형태인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2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기호에 맞게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오케이.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접점을 구하는 유형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접선이 주어져 있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 이 접선이 이 점도 지나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이거는 여기다가 대입해야 돼요. 그럼 얘는 y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y1은 3x1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접점이 어떻게 바뀝니까? 얘가 x1 3x1 마이너스 5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이렇게 접점을 바꿔놨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이 접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x1 3x1 마이너스 5를 원에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러면 x1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정리의 양변은 10이니까 10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돼서 그래서 x1은 2하고 x1은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y1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6 그러니까 1이 나올 거고 그래서 y1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집어넣게 되면 2x 플러스 y는 5 이렇게 나오고요. x 마이너스 2y는 5다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400번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도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자, 선생님은 원의 중심이 얼마? 마이너스 1,2 접선. 그럼 여기다가 접선을 기울기하고 점을 적어요. 기울기는 모르니까 m 지나는 점은 2, 마이너스 1 그러면 y는 m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직선식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반지름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하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루트 3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될 거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은 3 양변 제곱하면 자, 이렇게 값을 구했더니 m에 관한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왔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대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실근을 가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그냥 바로 적용을 해서 m 값들의 합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 접점이 아닌 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을 구하는 거는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